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아 북클럽의 리아쌤입니다. 네. 6월, 네, 시간 잘 가고 있어요. 친구들 방학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선생님은 오늘 구운몽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제목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김만중의 소설, 네, 구운몽이죠. 네. 구운몽에 대해서 어떤 책이라고, 네, 생각하세요? 책 표지로 봤을 때는 어떤 책이라고 네, 짐작할 수 있을까요? 네. 왠지 뭔가 재미없을 것 같고, 왠지 뭔가 어려울 것 같고, 네. 아, 어,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번에 지금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지금 입학을 앞두고 있는, 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중학교를 졸업한, 네, 친구들과 수업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의 어떤 감상평이라든지 내용, 그 다음에 친구들의 반응도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구몽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또는 구조, 친구들이 혹시 이 책을 직접 읽기를 시도했을 때 조금 네,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눌까 합니다. 네. 자, 작가부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김만중은 네, 조선 시대의 네, 사람이죠. 네.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업적을 보면 엄청 대단한 사람인데, 이제 김만중은 우리의 역사에서 이제 병자호란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네, 그렇게 태어난, 이제, 아이죠. 네. 보통 우리가 그거를, 유복자라고 합니다. 네. 강화도에서 순절한 충렬공 김익겸의 유복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버지가 병자호란 때 이제 그 병자호란 전쟁 때 그 순직하신 거죠. 전쟁 상황에서 네, 순직하셨고, 자, 어머니가 이 김만중이를 뱃속에 이제 태우고 네, 강화도로 가는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는 이 김만중의 이제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셨고요. 그 형님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김만중을 아버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가난한 상황에서 네, 전쟁 이후 가난하고 힘들었겠죠. 그 상황에서도 정말 이제 교육적으로 훌륭한 자식들을 배출하고 키워준 네, 어머니로 네, 나오더라고요. 자, 이 어머니의 그 쪽을 계보를 보면요. 이 김만중의 어머니가 그 왕족 있죠. 할머니가 있잖아요. 김만중 어머니 할머니가 그 공주예요. 네, 왕족의 출신이고 엄청 명문가의 그런 이제 어머니로 나옵니다. 자녀로 나옵니다. 자, 그런 어떤 어머니가 이 자식 두 명을 키우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겠죠.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김만중이가 그 형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뭐 예조 참의, 뭐 공족 판서, 뭐 대사원에까지 이제 오르게 되는 어떤 업적들을 남기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시대가 보면요. 우리가 그 한국사에서 봤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그 막 이렇게 서론과 노론 막 이렇게 막 정치가 힘든 상황, 네, 힘든 상황이었을 때 이제 장희빈의 뭐 그런 어떤 아들이 책봉되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그 탄핵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처벌되고 그 다음에 유배도 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하게 되죠. 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구운몽이라는 책은요. 남해로 유배를 갔을 때, 자,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생님을 제목을 붙이자면 김만중의 구운몽은요. 선생님이 1차적으로 느끼기에 구운몽은요. 조선판 연애소설. 네, 연애소설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표시하는 효도를 나타내는 효도의 결과물이다. 이 구운몽이라는 거. 자,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고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문학 작품 소설을 썼다라는 거죠. 자, 구운몽은요. 한문 소설과 한글 소설이 다 남아 있는데 어찌 보면 그 한문으로 쓰여진 구운몽을 봤을 때는 이 구운몽 자체가 양반 소설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조선 후기에 서민 문화 막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홍길동전이라 뭐 예를 들면 춘향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구운몽은 네,
김만중이라는 작가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구몽은 한자로 쓰여진 소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한자 소설, 뭐 최초의 한자 소설이라고 말까지 하더라고요. 네, 자, 이 구몽에 대한 어떤 그 평가 그리고 또 가치 어마무시합니다. 네, 뒤에 표지 한번 볼까요? 이 보면 네, 서울대 건장도서 백선에 들어가 있고요. 국립중앙도서관의 선정 청소년 건장도서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몽을 엄청 높게 평가하는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양한 판본으로 번역돼서 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제 구몽이 나왔을 때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 구몽을 네, 뺏겨서서 네, 가져갔다고 해요. 그래서 구몽을 읽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요. 그 우리 영종조 시대에 영조 임금도 이 구몽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구몽을 읽으면서 구몽 작가를 궁금해 하셨대요. 네. 그리고 정조 임금님도 이 구몽을 읽었대요. 그리고 정조 임금님도 그 효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 구몽을 보고, 어머니를 위해서 쓴 이 구몽을 보고 정조 임금님도 어머니를 위해서 뭐 시를 모은 어떤 책을 만들어서 드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대단한 책이겠죠. 예. 자, 요 뒤에 굵은 제목 하나 볼게요. 성진과 소유가 누가 꿈이며 누가 꿈이 아니뇨. 네. 자, 이거는 이 책을 마지막 부분에 봤을 때 이야기인데요.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책은요, 1권부터 총 건지 1, 네, 건지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건지 4권까지 총 1권, 2권, 3권, 4권으로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1권에서 보면요,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 드릴게요. 자, 이 작가가 책을 쓰는 구조도 얼마나 잘 잡아놨는지가 보여주는데요. 자, 우리가부터 목차를 보면 그 책의 구조를 알 수 있잖아요. 자,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총 4권입니다. 건지 4권까지 나눠 있고요. 각 1권마다 네, 소제목이 또 네, 4번이 딱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4, 4, 16 하면 작은 소제목은 16개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친구들이 읽으면 네, 좋습니다. 자, 1권 첫 번째, 네, 노돈사는 남학에서 묘법을 강론하고 소사미는 석교에서 선녀를 만나다. 자, 문장이 우리가 쓰는 단어라기보다는 조금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어떤 여기 우리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서 그 원전을 그대로 살리고자 했기 때문에 읽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어려움은 있는데, 네, 친구들이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또 보면 괜찮겠죠? 네, 앞부분에 1권에서 어떤 내용이 나냐면요. 네, 그 대사의 아주 수제자, 성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성진이 육간대사의 어떤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아주 총명하고 지혜롭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네, 그 남학 위진군의 낭랑이 시녀 8명을 보냈는데 그 시녀가 네, 팔선녀입니다. 그러면 성진과 팔선녀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상황에서 사건에서 성진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팔선녀가 이제 육간대사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다리 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진이 약간 술이 한 잔 돼가지고 지나가다가 이제 거기서 팔선녀를 만나게 되는데 성진이 그래요. 길을 좀 비켜달라. 너희들이 앉아서 내가 길을 못 지나가겠다. 이러니까, 막 8명 팔선녀들이 막 깔깔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달마대사는 갈대의 잎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 하니 화상께서 육간대사에게서 수확하셨으면 반드시 신통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냇물을 건너지 못하여 아는 자와 길을 다투시나뇨?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진이 껄껄껄 웃죠. 낭자의 뜻을 보니 행인의 길을 사는 돈을 받고자 하는도다. 뭐 길값을 내라 이런 말이겠죠. 가난한 중에게 어찌 금전이 있으리요. 마침 명주 8개가 있으니 이제 낭자께 드려 길을 사고자 하나이다 하면서 손을 들어가지고요. 도와 한 가지를 꺾어 모든 선이 앞에 던지니 8봉우리 땅에 떨어져 변하여 명주가 되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재밌죠? 자,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성진이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성진이 그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 팔선녀가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음을 못 잡고 있는데, 육감대사가 부르죠.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라고 혼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육관대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죄는 세 가지 행실에서 있는데 몸과 말씀과 뜻에서 있다. 네 몸과 말씀과 뜻에서 다 네가 지금 그러니까 불효하다. 아니 지금 잘못됐다라고 이제 꼬집죠. 자, 우리의 성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한준자는 요수를 제어하지 못하여 창례를 가까이 하였지만 마음은 어지럽지 않았는지라 너는 속세의 부귀를 흠모하는 뜻을 두었으니 어찌 윤회의 괴로움을 면하리요. 자, 이걸 쌤 다시 잘못 말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육간대사가 한 말이에요. 자, 차라리 몸을 더럽히는 건 괜찮은데 네 마음을 어지럽히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어떻게? 너는 속세의 부귀를 지금 흠모하고 있다. 어떻게 윤회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다. 라고 이제 혼내키죠. 자, 그러면서 이 성진과 아까 팔선녀 있죠. 그래서 여망이 저승사자 9명을 불러. 자, 이 9명은 구운몽에 우리 책 제목에 9구죠. 자, 성진과 팔선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구 맞죠? 9구 성진과 팔선녀 9명의 구름 같은 꿈 얘기인가요? 네, 운몽. 네, 그렇게 봅니다. 자, 죄인이죠. 자, 그러면서 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의 그 성진은요, 양처사 부부, 신이 넘도록 자식이 없는 이 집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진은요, 양소유, 예, 양소유가 되죠, 양소유. 자, 자기가 10살 됐을 때요, 아버지는요, 홀연, 네, 떠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둘이 이제 양소유 어머니와 둘이만 남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1권의 1장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진이 양소유로 태어나는 가정. 왜 태어났지? 이래서 태어났다. 자, 2번 제목 볼까요? 화엄연에서 규류와 소식을 전하고 남전산에서 도인이 검구를 전하다. 자, 양소유가 15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살 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를 보러 가겠다라고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다가 이제 집을 나갔죠. 여기서 이제 우리의 양소유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여행 또는 삶 또는 뭔가 이제 출발이 됩니다. 양소의 삶이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자, 양소유가 있잖아요. 그 양류사를 지어 읊었어요. 버들이 푸름에 배를 짜는 듯하니 긴가지 그림 속 누각에 떨쳤도다. 원컨대 그대는 부절은 이리 심어라. 이 나무 가장 풍요로우리라. 버들이 잠은 푸르고 푸르나니 긴가지 빛난 기둥에 떨쳤도다. 자, 원컨대 그대는 부질없이 꺾지 마라. 이 나무 가장 정이 많으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한자로 되어 있는 구절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 5글자로 탁탁탁 이렇게 맞춰져 있죠. 자, 양소유가 이렇게 양유사를 읊는 거를 누가 듣냐면요. 자, 첫 번째, 네, 여자 등장합니다. 네, 여자 등장해요. 자, 진채봉. 자, 이 진씨 여자의 어진사의 딸인데, 채봉이라는 여자이죠. 진채봉이라는 아이가 이 양소유의 그걸 듣고, 자, 깜짝 놀라죠. 저 사람 괜찮다. 내가 저 사람 만나봐야 되겠다. 내 저 사람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의 유모를 보냅니다. 자, 유모를 보낼 때, 네, 우리의 진채봉이가 자, 양생이 떼어보니 양류사 한수라. 자, 편지를 하나 보내는데요. 누가 앞에 버들을 심었으니 낭군의 말을 메어 머물게 하려 했더니 어찌 꺾어 채를 만들어 재촉하여 장떼길로 가려 하나뇨. 자, 양생이 우리의 그 양소유가 이걸 보고 감탄하죠. 오, 이런 시를 짓는 여자 대단하다.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소유가 다시 또 편지를 지어보냅니다. 버들이 천만 가지나 하니 가지가지마다 마음이 굽이굽이 맺혔도다. 온컨대 달 아래 녹건을 만들어 봄 소식을 전하고자 하노라. 자, 선생님은 연애편지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애편지를 보냈는데, 자, 우리 진채봉을 만나기 전에요. 갑자기 있잖아요. 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요. 그 서울에 막 있잖아요. 난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막 피난민들이 막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채봉을 만나지 못하고 양생은 매우 급히 놀라 서동을 데리고 남둔산을 바라보며 깊은 산불로 들어가니 정상에 한 조각 초가집이 있었다. 자, 그 초가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초가집에서 그 도인을 만나거든요. 그 도인이 만나면서 그 도인한테 뭘 얻냐면요. 검은과 퉁소를 얻어요. 자, 그릇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죠.
후일에 필히 이것을 네가 쓸 곳에 쓸 것이다. 검문과 통소를 어디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가 영웅 신화랑 신화 같은 데서 보면요, 영웅들은 항상 뭐죠? 자기가 필요한 어떤 뭐가 되는 거죠? 뭔가 그 도구가 되는, 네, 그 무기가 되는 것들을 처음에 보면 얻잖아요. 자, 양소유한테는 이 검은구와 통소가 하나의 무기가 돼요. 나중에 잘 써먹을 일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도인한테 물어봐요. 내가 진채보이라는 여자를 좀 만나고 싶은데 걔랑 나랑 인연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도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혼인길이 어둡기가 반같으니 청기를 어찌 미리 노설하리오. 비록 그러하나 그대의 아름다운 인연이 여러 곳에 있으니 모름지기 진시 여자에게만 연연해 하지 말지어다. 자, 우리는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자, 양소유가 팔선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네. 그 첫 번째가 진채봉이 1번이었습니다. 첫 번째 1번이 나온 거죠. 자, 팔선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게 나온 거죠. 자, 잠깐 하룻밤 사이였는데, 자, 5달이 지나요. 그 전쟁은 이미 이제 지나갔겠죠. 그리고 양소유는 다시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갔다가 다시, 네, 그 다음 해, 세봄에 양소유가 서울에 가서 다시 또 가거급제를 이제 과거를 보러 가는 거죠. 그 나이가 16. 예. 그래서 이렇게 해요. 16인데 정원한 곳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유씨, 양소유의 어머니죠. 유씨가, 어머니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외사촌 누이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네 배피를 좀 얻어달라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고 나오죠. 자, 가는 길에요. 낙양을 지나갑니다. 낙양. 네, 서울만큼 큰 이제 좋은 도시가 낙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천진교로 향했다. 자, 낙양에서 누굴 만날까요? 자, 소제목 보겠습니다. 양천리 주루에서 개서모를 선택하고 개서모는 침상에서 어진 사람을 청구하다. 네, 두 번째 이름. 네, 개서몰이라는 여자입니다. 네, 개서몰이는 어떤 여자냐면요. 네, 엄청 도도하고 예쁘고, 딱 예쁜 건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학문에 뛰어나요. 그리고, 시를 잘 짓죠. 자, 그래서 양소유가 그 미인이 있는 곳에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그 미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네, 이제 시집기를 해요. 그 시집기를 하는데, 양소, 요즘 시 짓는 걸 보세요. 여기 45페이지. 자, 자, 엄청 길게 되어 있죠. 자, 이 막 길건 시를 하나 씌웠습니다. 자,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달 가운데 개수나무를 누가 먼저 꺾을 손가? 오늘 문장은 주인이 있을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개수나무. 네. 개서모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 개서모리 네, 그 양소유의 시를 듣고, 예, 이 사람이구나. 네, 뿅 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을 알려주죠. 앵두꽃이 무성하게 핀 집이 곧 첩의 집이라 낭군이 먼저 가서 기다리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개서물과 만나서 서로, 네, 그 기쁜 마음이 통했고요. 이로 뜻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네, 기쁜 밤을 보냅니다. 네, 양소유가 개서물과 첫날밤을 보내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양소유하고 이제 개서물이 이제 얘기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낭군은 높은 가문의 어진 부인을 취한 후에 천한 첩을 버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춘향이가 있잖아요. 춘향전에서 이몽룡이가 서울에 이제 과거 보러 간다고 하니까 네가 서울 가서 과거 복제해서 본처를 얻고 나서 나를 버리지 마라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예, 그런 거 비슷해요. 그러면서 서머리랑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합니다. 개서머리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천하에 청로 삼절이 있으니, 자, 미인이죠. 강남의 만옥연, 하북의 적경홍, 낙양의 개서머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낙양이 자기죠. 개서머리고. 자, 그런데 하북의 적경홍이란 애는 나랑 뭐다? 절친이다. 형제 같은 친구다. 자, 그 애도 너를 소개시켜 줄게. 그 애는 스스로 창녀가 된 애래요. 영호를 많이 만나보고 마음대로 고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창녀가 됐다. 그 애가 적경홍이다. 여기 나오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진채봉 나왔고요. 두 번째
개서몰 나왔고요. 이제 적경혼까지 나오죠. 자, 그리고 누구를 또 소개하냐면요. 자, 본처가 될 여자를 소개하는데 규 중에 가장 명문가 집안에 뛰어난 애가 있다는데 그 애가 어떤 애 집 애냐면 정사도의 딸. 용모와 제덕이 당대 여자 중 제일이다. 예, 정사도의 딸. 자, 얘가 누구냐면 정경패. 예, 정경패가 나옵니다. 자, 진채봉, 개서몰, 적경홍, 그리고 정경패가 나왔죠. 자, 정경패는요, 나중에, 본처가 되는 여자입니다. 예, 여자가 되는 여자인데, 자, 이게 나중에 본처가 되는 사연이 또 재밌어요. 네, 선생님 메모하면 읽은 게 보이죠. 자, 1권의 4장, 네, 1권의 마지막입니다. 가짜 여자 도사가 정치 집안에서 지었다를 만나고 늙은 사도는 과거 합격자 명단에서 어진 사이를 택하다. 자, 우리의 양소유는 자, 시도 잘 짓고, 네, 인물도 빼어나고, 그리고, 네, 과거면 과거, 자, 문과면 문과, 문과면 문과, 뭐, 뭐지, 장군이면 장군, 뭐, 승승장구합니다.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예,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말했던 있잖아요. 서울에 있던 그 친척 이모 집에 가죠. 거기서 이제 말을 했더니, 내 짝으로, 양랑이 짝으로, 정사도의 집에 그 딸을 이제 소개시켜줄까 하는데, 자, 우리의 이 양소연은요, 어떤 아이냐면요, 그 여자 얼굴 한번 봐야 되겠다. 나 그 얼굴 안 보고는 못하겠다. 진짜 예쁜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이 시대는 어떤 거냐면요, 정말 규중에 양갓집 여자들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치가 되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얼굴을 못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 양소연은 걔를 꼭 봐야 되겠어. 자,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작전을 짠다? 자, 아까 전에 도인한테 받았던 검은고 있죠. 자, 검은고를 잘 타잖아요. 그러면서 검은고 잘 타는 걸 소문을 내가지고 그 여장을 하고 들어가요. 여장을 하고 나서 검은고 연주를 막 해줘. 그랬더니 우리의 정경패가 어떻게 해요? 그 연주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경패를 만나게 되죠. 자, 경패라 용모와 제덕이 세상 사람 같지 않으니 배필을 구하기 어려워 비녀 꽂을 나이지만 정원한 곳이 없더라. 너무 잘나가지고 혼인할 곳을 못 구했대. 자, 그런데 딱 나타나죠. 양소유가. 자, 그러면서 이제 양소유가 이제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여장을 하고 들어가는데요. 자, 양소유가 그 반주를 몇 곡을 하냐면요. 1곡, 2곡, 3곡, 4곡, 5곡. 무려 몇 곡을 하냐면요. 9곡을 네, 쳐요.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소저는 우리의 아까 정씨 집안의 딸내미 정경패죠. 소조 푸른 눈썹을 내리깔고 주파를 거두지 않으니 문떡 양생을 두어 번 쳐다보고는 옷 같은 보조개에 붉은 기운이 올라 봄술에 취한 듯하니 몸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 생이 심히 놀라 검은고를 미치고 일어나서 오랫동안 정신을 수습하지 못하더니 채 부인이 명하여 앉으라 하여 묻기를 사부가 탄 소리는 무슨 곡조인고라고 물어보죠. 자, 이 양생이 있잖아요. 이 여장을 하고 온 것을요. 우리의 정경패는요, 네, 알아차립니다. 네, 알아차려요. 알아차리죠. 자, 볼게요. 소저 낯빛을 붉히고 이르되, 자, 내 일생 몸을 아끼기를 옷같이 하여 발자취의 중문에도 이르지 않고, 친척이라고도 얼굴 본 사람이 적으면 출랑이 아는 바라. 자, 여기 출랑은요, 자, 출랑은 누구냐면요. 가춘운이라는 또 여자입니다. 자, 우리의 정경패를 돌보고 보살피고 있는 약간 시녀 같은 애거든요. 가춘운. 네, 가춘운. 자, 가춘운 역시 네. 8선녀 중에 하나겠죠. 네. 정경패와 가춘운 세트입니다. 일타쌍피. 네. 이런 말하면 좀 그렇네요. 어쨌든 네, 출랑이 가춘운이란 아이가 있어요. 자, 하루아침에 간직한 사람에게 쏘가 반나절을 수작하여 씻기 어려운 욕을 보았으니 어찌 낯을 들고 사람을 대하리요. 자, 이 정경패가 엄청 화가 나요. 어떻게 지가 여장을 해가지고 나를 보겠다고 들어왔나. 내가 쏘가서 지한테 얼굴을 보여줬다. 나 참을 수 없다. 네. 그 출랑이한테 가춘훈한테 자기 이제 친구 같고
가장 친한 친구겠죠.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돌봐주는 신에기도 한 이 가춘원한테 막 일러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가춘원과 이 집안에 있는 누구냐면 13랑이라고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하고 작전을 짜요. 작전을 짜서 우리의 양소유를 가만두지 않죠. 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자, 복수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정경패가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지고, 그런 아이인지 조금 나와요. 자, 그 와중에 우리의 양소유는 자원급제, 네, 자원급제를 했습니다. 자, 건이지로 넘어갑니다. 선생님 생각보다 진도가 이게 영상이 길어지네요. 네. 자, 1권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권부터 3권, 4권은 이어서 영상을 또 하나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